지금 우리 행성을 둘러싼 별들 사이의 공간 온도는 약 마이너스 454도 화씨 또는 대략 마이너스 270도 섭씨로 물리학이 허용하는 가장 차가운 온도보다 몇 도 높은 수준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기준선 온도를 약 2.7 켈빈으로 측정하는데, 이는 빅뱅의 장황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남긴 미약한 온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주는 겨울 바람처럼 차갑지 않습니다. 차가운 바람도 없고 얼어붙은 대기도 없으며 피부에 실제로 느껴질 수 있는 냉기조차 없습니다. 우주의 냉기는 훨씬 더 이상하고 이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대부분 영역에 걸쳐 거의 모든 물질, 에너지, 열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주의 온도는 단순한 온도계의 숫자가 아니라 훨씬 더 불안하게 느껴지는 어떤 것으로 변합니다. 만약 우주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여행을 즐긴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고려해 보세요. 그것이 정말로 채널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여러분을 위한 이 깊은 탐구를 계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편안히 앉아 준비하세요. 우리는 존재하는 가장 텅 빈 곳들을 여행하며 우주가 얼마나 차가운지 발견할 예정이니까요. 시작합시다. 거의 누구에게나 우주의 온도를 물어보면 즉시 답이 돌아옵니다. 얼음 같거나 남극보다 더 춥거나 절대 0도에 가까운 온도라고 말이죠. 그 답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 그림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어둡고 텅 비어 있으며 당연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가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 넘치는 답변에는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질문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주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조용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주의 온도를 묻는다면 마치 우주를 겨울밤에 공기나 얼어붙은 호수의 물처럼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전을 빼앗는 어떤 물질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주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려면 우리가 거의 생각하지 않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온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무언가가 뜨겁거나 차갑다라고 할 때는 보통 감각을 묘사하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쌀쌀한 겨울 폭풍 속에 밖으로 나가면 차가움이 당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공기는 날카롭게 느껴지고 숨이 얼어붙는 듯하며 손가락이 따끔거립니다. 특히 혹독한 남극의 어느 날에는 온도가 마이너스 28도 화씨 또는 마이너스 89도 섭씨까지 내려가는데, 이는 지구상에서 기록된 자연 상태의 최저 온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극심한 추위도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공기입니다. 주변 대기는 주로 질소와 산소 분자로 가득 차 있으며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더 따뜻할 때는 이 분자들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추울 때는 느리게 움직입니다. 어쨌든 이 분자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매초 피부와 충돌하며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만약 공기가 내 몸보다 더 차가우면 이 충돌들은 서서히 열을 빼앗아 갑니다. 수십억, 수천억 개의 미세한 충돌이 분자마다 에너지를 빼앗아 가면서 결국 몸의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열 손실을 뇌는 우리가 느끼는 차가움, 즉 추위로 해석합니다. 차가운 금속을 만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밖에 놓인 금속 난간이 마이너스 4도 섭씨 또는 마이너스 20도 섭씨일 수 있는데, 손이 그것을 만지면 열이 전도되어 피부에서 금속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열이 더 빠르게 흘러나갈수록 물체가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구에서 경험하는 모든 차가움의 예를 볼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공기 분자가 당신과 충돌하고 물 분자가 당신 주위에 있으며 금속 원자가 피부에 밀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가움은 항상 물질이 열을 빼앗아 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은 인간 경험에 너무 깊이 내재되어 있어서 거의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차가움을 일종의 투명한 물질로 상상하는데, 그것이 마치 차가운 안개처럼 우리를 감싸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주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별들 사이의 깊은 진공 상태에는 거의 아무 물질도 없습니다. 해수면의 1세제곱센티미터 공기에는 약 250억 개의 분자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이 수많은 입자가 흡입됩니다. 이제 거의 모든 분자를 제거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별들 사이의 광활한 영역에서는 그 1세제곱센티미터 공간의 한계 또는 그보다 적은 원자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별들 사이 공간의 물질 밀도가 매우 낮아서 입자들이 거의 어떤 것과도 충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외딴 수소 원자가 수 마일 또는 수 킬로미터를 여행하다가 다른 입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당신을 만질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부를 치는 분자도 없고 열을 운반하는 액체도 없으며 당신의 몸을 감싸는 매개체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만약 어떤 방법으로도 우주 깊은 곳에서 우주복 없이 떠다닐 수 있고 진공의 치명적인 결과들을 무시할 수 있다면 당신은 겨울과 연관된 차가움을 즉시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핥히거나 얼어붙은 공기가 피부에서 따뜻함을 끌어내는 일도 없겠죠. 처음에는 주변 환경이 이상하게 무색무취, 거의 정적 속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색무취함은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접촉을 통해 열을 빼앗을 수는 없지만 당신의 몸은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방사선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는 절대 0도보다 높은 온도를 가지면 전자기 방사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따뜻한 물체는 주로 적외선 빛으로 빛나며 이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바깥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내에 앉아 있어도 조용히 주변 방에 열을 방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벽은 에너지를 다시 방사하며 공기는 대류를 통해 열을 전달합니다.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죠. 하지만 우주에서는 그 균형이 깨집니다. 당신이 방사하는 열은 단지 사라지고 저고에선 광자로서 빛의 속도로 어둠 속으로 퍼져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태양광과 같은 다른 방사선 공급원이 그 에너지를 대체하지 않는 한 당신의 몸은 천천히 식어갑니다. 우주가 당신을 적극적으로 얼리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온도가 그렇게 이상한 개념인 이유입니다. 만약 어떤 온도계가 별이나 행성에서 멀리 떠 있는 홀로 떠 있다면 그것은 우주 자체의 온도를 측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흡수하는 방사선과 방출하는 방사선 사이의 균형을 측정할 뿐입니다. 우주 자체는 온도를 가진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변 빛에 따라 물체가 열을 얻거나 잃는 무대입니다. 태양 근처에서는 방사선이 태양계 전체에 쏟아집니다. 지구 궤도에서는 태양광이 평방미터당 약 1360와트의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이는 만약 냉각이 되지 않는다면 표면을 수증기 압력 이상으로 가열할 만큼 충분한 양입니다. 궤도상에서 직사광선에 노출된 표면은 섭씨 250도 이상 또는 약 섭씨 120도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가정용 오븐보다 더 뜨거운 온도입니다. 그러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즉시 바뀝니다. 태양광이 없으면 물체는 열을 우주로 방사하며 급격히 냉각됩니다. 온도는 깊은 그림자에서 약 마이너스 250도 화씨 또는 마이너스 157도 섭씨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두 환경 간의 차이는 몇 인치 차이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선이 정교한 열 제어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이유입니다. 엔지니어들은 반사 표면, 단열층, 히터, 반결판을 신중하게 설계하여 가열과 냉각 사이의 끊임없는 싸움을 조절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없었다면 우주선은 극단적인 온도 변화에 심하게 흔들릴 것입니다. 태양을 마주하는 부분은 과열되고 어둠을 마주하는 부분은 얼어붙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이 효과의 극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지구와 달리 달은 거의 대기가 없습니다. 열이 표면 전체에 퍼질 공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달의 환경은 엄청난 온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긴 달의 낮 동안 태양이 직접 비치는 표면은 약 섭씨 260도까지 올라가 물을 끓이기에 충분히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달의 밤이 길게 지속될 때 태양이 사라지고 약 2주 동안 표면은 극적으로 냉각됩니다. 온도는 약 마이너스 280도 화씨 또는 마이너스 73도 섭씨까지 떨어집니다. 이는 같은 땅에서 540도 화씨 이상 또는 300도 섭씨의 온도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대기가 없기 때문에 열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극단적인 온도조차도 우주의 온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 내 물체들의 온도일 뿐입니다. 암석, 먼지, 우주선, 우주 비행사,
우주 자체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자들이 종종 언급하는 우주의 추이를 설명할 때 인용하는 숫자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만약 어떤 물체가 별이나 은하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성간 공간을 떠돌게 된다면 결국 우주를 채우는 희미한 배경 복사와 균형을 이루며 식게 될 것입니다. 그 균형 온도는 약 마이너스 454도 화씨 또는 마이너스 270도 섭씨로 절대 영도보다 몇 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 희미한 빛은 우주 배경 복사로 알려져 있으며 빅뱅 이후 남은 열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모든 구석을 희미한 열의 속삭임처럼 채우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빛이 아직도 우주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방사선은 우주의 궁극적인 기준 온도를 정합니다. 그것은 정확히 우주 자체의 온도는 아니지만 우주를 떠도는 외로운 어떤 물체든 결국 도달하게 될 온도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우리가 지구에서 경험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 규모는 거의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구상에서 측정된 가장 차가운 자연 온도인 마이너스 28도 화씨 또는 마이너스 89도 섭씨는 갑자기 거의 따뜻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생물학적 샘플을 냉동하는 데 사용하는 액체 질소는 마이너스 320도 화씨 또는 마이너스 96도 섭씨에서 끓습니다. 그것조차도 우주의 자연 배경 온도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우주는 더욱 차갑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를 가로지르며 보면 이 거의 절대적인 추이가 예외가 아니라 규칙임을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차가운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더 이상 비어있는 진공보다 더 이상한 것을 봐야 합니다. 전체 우주는 빛나고 있는데 그것은 밝은 빛이나 보이지 않는 빛이 아니라 수십억 년 전에 다 죽은 불씨처럼 모든 방향을 채우는 매우 희미한 고대의 빛입니다. 이 빛을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라고 하며 과학자들이 우주의 온도가 약 섭씨 마이너스 270도 또는 화씨 마이너스 454도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 138억 년 전 우주가 시작된 순간에 남은 열입니다. 우주는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빅뱅 직후의 처음 몇 순간 동안 온도는 오늘날 우리가 실험실에서 재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물질과 에너지는 별의 핵보다 더 뜨거운 격렬한 플라즈마 상태였습니다. 그 온도에서는 원자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전자와 양성자는 우주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우주용 용광로의 불꽃처럼 움직였습니다. 빛 자체는 거의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광자는 끊임없이 충전된 입자들과 충돌하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우주는 어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부신 빛나는 안개와 같았으며 빛은 작은 거리 이상으로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만 년 동안 우주는 이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간이 팽창하면서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주가 식기 시작한 것입니다. 팽창은 에너지를 더 크고 넓은 공간에 분산시킵니다. 더 뜨거운 금속 조각을 늘리며 열을 방출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같은 양의 에너지가 더 넓은 영역에 분포되어 온도를 낮춥니다. 초기 우주도 비슷하게 행동했습니다. 공간이 팽창함에 따라 온도는 서서히 떨어졌습니다. 결국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나서 우주는 최초로 원자가 형성될 만큼 충분히 냉각되었습니다. 전자들은 마침내 양성자에 붙어 중성, 수소 원자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빛은 갑자기 자유로워졌고 모든 방향으로 광자를 산란시키는 자유전자가 없었다. 방사선은 마침내 우주를 가로질러 이동할 수 있었고 끊임없는 충돌 없이 퍼져나갔다. 우주 안개는 거의 즉시 걷혔다. 우주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는 투명해졌다. 그 순간 방출된 광자는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은 모든 방향으로 흘러나가며 현재 나이의 1% 미만이었을 때 우주가 어떻게 보였는지에 대한 스냅샷을 담고 있었다. 당시 우주의 온도는 약 5000도 화씨 또는 대략 2700도 섭씨로 마치 거대한 용광로 내부처럼 깊은 붉은 빛으로 빛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주는 계속 팽창했다. 수십억 년에 걸쳐 공간은 점점 더 멀리 뻗어나갔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안을 여행하는 빛도 늘어졌다.
파장은 길어지고 에너지는 감소했다. 한때 붉게 빛났던 그 방사선은 점차 식어갔다. 처음에는 가시광선에서 적외선으로, 그 다음 마이크로파로 이동했다. 그리고 오늘날 거의 140억 년의 우주 팽창 후 그 고대 광자는 겨우 2.7 켈빈, 즉 마이너스 454도 화씨 또는 마이너스 270도 섭씨로 냉각되었다. 이 희미한 마이크로파 빛은 전체 우주를 채우고 있다. 모든 은하, 모든 별, 모든 행성을 둘러싸고 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빛이다. 빅뱅 그 자체의 열 화석이다. 인류 역사 대부분 동안 아무도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몰랐다. 이 발견은 1964년 거의 우연히 일어났다. 아르노 펜사스와 로버트 윌슨이라는 두 무선 천문학자는 뉴저지의 큰 뿔 모양 안테나를 이용해 우주에서 오는 희미한 무선 신호를 탐지하려 했다. 그러나 매번 장비를 켤 때마다 성가신 배경 잡음이 들렸다. 희미한 일정한 신음소리였다. 그들은 모든 것을 점검했다. 전자 간섭, 장비 오류, 심지어 안테나 내부의 비둘기 배설물까지 아무것도 신호를 설명하지 못했다. 어디를 가리키든 그 잡음은 계속되었다. 모든 방향에서 똑같이 들려왔다. 결국 그들은 그 신호가 지구에서 오는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다. 우주 자체에서 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발견한 것이다. 측정된 온도는 마이너스 454도에 해당했고 거의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후 위성들은 이 방사선을 매우 정밀하게 측정했다. 코브, 유, 메벡, 플랑크와 같은 임무들은 전체 하늘을 매핑하며 이 희미한 마이크로파 빛이 거의 완벽하게 균일하게 우주를 채우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자연에서 관측된 가장 완벽한 열 스펙트럼의 예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주의 기준 온도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별이나 은하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우주에서 떠도는 어떤 물체든 결국 이 배경 방사선과 균형을 이루며 냉각될 것이다. 그 순간 냉각이 멈추고 온도는 약 섭씨 마이너스 270도 또는 화씨 마이너스 454도에 정착한다. 이것이 우주가 갖는 기본 온도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이 극단적인 온도를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친숙한 기준을 생각해보자. 실험실에서 재료를 즉시 얼리는 데 흔히 쓰이는 액체 질소는 섭씨 마이너스 320도에서 끓는다. 극저온 실험에 사용되는 가장 차가운 물질 중 하나인 액체 헬륨은 섭씨 마이너스 450이 돼서 끓는다. 그것마저도 우주 배경보다 약간 더 따뜻한 온도다. 사실 우주 자체는 지구에서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극저온 액체보다 더 춥다. 그리고 이 거의 절대 0도에 가까운 차가움이 거의 모든 공간을 채우고 있다. 만약 별에서 멀리 떨어진 곳, 은하의 가장자리 너머, 은하단 사이의 광활한 공허 속으로 여행할 수 있다면 주변 환경은 거의 완벽하게 균일할 것이다. 햇빛도 별빛도 어떤 것을 따뜻하게 할 만큼 강한 빛도 없다. 오직 고대 방사선의 희미한 마이크로파 빛만이 존재하며 우주를 거의 절대 0도인 마이너스 454도 섭씨보다 조금 더 높은 상태로 유지한다. 이것이 우주가 자연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열 상태이다. 그러나 더 깊은 질문이 떠오른다. 만약 우주가 자연스럽게 이 극단적인 추위에 자리 잡고 있다면 왜 어떤 온기라도 존재하는 것일까? 왜 별들은 수백만 도의 온도로 타오르고 있을까? 왜 행성들은 바다를 가질 만큼 따뜻할까? 왜 지구는 얼어붙지 않고 쾌적하게 섭씨 15도 또는 화씨 59도 정도일까? 그 답은 어둠 속에 흩어져 있는 몇몇 비범한 예외에 있다. 차가운 바닷속에 떠있는 작은 온기 섬들. 그리고 그 섬들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화로 별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만약 우주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454도 화씨에 가까운 상태로 수렴한다면 우리가 지구에서 경험하는 온기는 설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온기는 규칙이 아니라 예외이기 때문이다. 우주 전체를 보면 거의 모든 곳이 그 같은 우주 기준 온도에 가깝게 위치한다. 하지만 이 방대한 어둠 속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뜨겁게 타오르는 물체들이 흩어져 있다. 별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중력에 의해 붕괴하는 거대한 가스 구체이다. 가스가 압축되면서 중심의 압력은 너무 강해져서 원자핵들이 결합하기 시작한다. 수소 원자가 충돌하여 헬륨으로 융합되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 에너지는 빛과 열의 형태로 바깥으로 퍼져 나간다.
예를 들어 우리의 태양은 표면 온도가 약 9,500도 화씨이다. 이는 이미 우주의 배경 온도와 완전히 다른 규모에 속한다. 하지만 태양의 핵심은 훨씬 더 뜨겁다. 태양 중심 깊숙한 곳에서는 태양의 엄청난 질량이 수소 원자를 압축하면서 온도가 약 2,700만 도 화씨에 이른다. 이 조건에서는 핵융합이 계속 일어나며 태양이 빛나게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매초 태양은 대략 400만 톤의 물질을 순수한 에너지로 변환한다. 그 에너지는 모든 방향으로 흘러나가며 우주의 빈 공간을 가로질러 작은 일부만 지구에 도달한다. 9,300만 마일을 여행한 후 태양광은 지구를 따뜻하게 만든다. 만약 없다면 지구는 푸른 행성, 즉 바다와 구름이 있는 세계가 되지 못할 것이다. 우주는 얼어붙은 구체가 우주를 떠돌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다. 만약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우리의 행성 온도는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몇 주 만에 표면 평균 온도는 마이너스 0도 화씨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1년 이내에 지구는 대략 마이너스 50도 화씨까지 식을 것이다. 결국 수천 년에 걸쳐 행성은 우주의 배경 온도에 가까워지며 마이너스 454도에 가까운 온도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세계의 따뜻함은 전적으로 우리가 별 가까이 공전하기 때문에 존재하며 우리의 태양은 특별히 극단적이지 않다. 은하계 전체에서 별들은 크기와 온도가 매우 다양하다. 어떤 별들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뜨거운 빛을 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푸른 초거성 별들은 표면 온도가 2만 도를 넘기도 한다. 이들의 강렬한 방사선은 주변 우주를 에너지로 채우며 성운이라 불리는 거대한 가스 구름을 밝힌다. 가장 거대한 별들에서는 핵이 수억 도에 달하며 무거운 원소들이 층을 이루며 융합되면서 우주용 광로 내부처럼 내부 온도가 높아진다. 그러나 이 놀라운 천체들조차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들은 서로 간의 공간에 비해 매우 작다는 것이다. 태양을 탁구공 크기로 줄인다고 상상해보자. 그 규모에서는 가장 가까운 별이 또 다른 탁구공이며 약 700m 떨어져 있는 모습이다. 그 두 작은 구체 사이에는 수백 마일에 달하는 완전한 공허의 어둠이 펼쳐진다. 그 엄청난 거리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다. 그곳에 떠도는 몇 개의 원자는 거의 열을 흡수하지 않는다. 거의 충돌하지 않으며 거의 아무것과도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별들이 생성하는 온기는 우주 전체에 퍼지지만 그 소멸은 믿기 힘들 만큼 빠르게 일어난다. 빛은 역제곱 법칙이라는 것을 따른다. 방사선이 원천에서 퍼져나갈 때 강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별에서 거리를 2배로 늘리면 받는 에너지는 4분의 1로 줄어든다. 거리를 3배로 늘리면 그 에너지는 9분의 1로 떨어진다. 태양광이 명왕성에 도달할 때쯤이면 태양으로부터 37억 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받는 에너지는 매우 약해서 표면 온도는 섭씨 마이너스 375도 정도에 머무른다. 심지어 우리 태양계 내에서도 우주의 냉기 우위는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분명해진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수성은 낮 동안 약 섭씨 800도의 무더운 온도를 경험하지만 태양 반대편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열을 잡아두지 못하고 온도가 섭씨 마이너스 290도로 떨어진다. 달도 비슷한 극단을 겪는다. 직사광선 아래에서는 표면이 약 260도 화씨에 도달하지만 달의 밤에는 온도가 마이너스 280도 화씨까지 떨어진다. 이 모든 것은 대기가 없어 열을 분산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우주에서는 태양광이 접촉하는 표면만 따뜻하게 드며 나머지는 빠르게 냉각된다. 우주선 설계자들은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지구를 도는 인공위성은 끊임없이 온도 조절의 섬세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태양에 노출된 부품은 섭씨 250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그늘진 부품은 섭씨 마이너스 250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이처럼 엄청난 온도 차이가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주는 온도를 조절하지 않는다. 지구의 대기처럼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를 섞거나 바람이나 물의 흐름을 통해 열을 분산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에너지가 빠져나가도록 허용할 뿐이다. 따라서 우주를 떠도는 모든 물체는 들어오는 복사와 나가는 복사 사이에서 자체적인 열 균형을 찾아야 한다. 행성들에게는 그 균형이 얼음으로 뒤덮인 황무지, 타오르는 사막 또는
훨씬 드문 어떤 상태로 만드는지를 결정한다.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좁은 온도 범위가 바로 그것이다. 지구의 평균 표면 온도는 약 섭씨 59도이다. 이 수치는 우리에게 평범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우주의 규모에서는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오직 행성이 태양으로부터 매우 특정한 거리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너무 가까우면 바다가 증발하고 너무 멀면 얼어붙는다. 천문학자들은 이 좁은 영역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서식지 구역, 생명권이라고 부른다. 우리 태양계에서는 이 구역이 태양을 둘러싼 얇은 고리로 그 온도 범위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유지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별들 사이의 거리와 비교하면 그 구역은 매우 작다. 거대한 사막 속 작은 오아시스와 같아서 더 자세히 볼수록 우주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깨달음에 이른다. 별들은 엄청난 열을 내지만 그들 사이의 공간은 매우 넓기 때문에 그 따뜻함은 대부분의 우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은하 내부에서도 대부분의 공간은 극도로 차갑다. 별들의 빛이 어둠을 밝히지만 그것이 어둠을 채우지는 않는다. 그리고 우주의 대부분이 약 마이너스 454도 섭씨 근처에 머무르는 것과 비교할 때 그 불균형의 규모는 정말로 충격적이다. 더 큰 규모에서 우주를 바라보면 불안한 무언가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며 이전에 익숙하게 느꼈던 모든 것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별들의 열기는 강력하게 느껴지지만 우리는 단지 그 별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태양은 우리의 하늘을 지배한다. 낮을 밝히고 기후를 주도하며 지구를 약 섭씨 59도에 유지시켜 우리에게 평범하게 느껴지게 만든다. 그러나 우주의 전체 규모를 되돌아보면 그 온기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 점진적이 아니라 급격히 거의 무의미해질 때까지 줄어든다. 별들은 수천 또는 수백만 도에 달하는 엄청난 온도로 타오를 수 있지만 그들은 우주의 거의 일부만 차지한다. 이를 이해하려면 광활한 빈 교회 내부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자. 벽이 시야를 넘어 펼쳐지고 천장이 멀리 어둠 속에 사라지는 거대한 구조다. 이제 그 공간에 빛나는 반딧불이 몇 마리를 풀어놓아 보자. 그들은 밝게 빛난다. 그 빛은 실제이며 그 존재는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들 주변의 공간은 압도적으로 어둡다. 그것이 바로 우주의 모습이다. 우리 은하, 즉 은하는 약 2천억에서 4천억 개의 별을 품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너무 거대해서 거의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별들은 약 10만 광년 너비와 대략 1000 광년 두께의 원반에 흩어져 있습니다. 수백억 개의 태양이 가득한 은하 내부에서도 별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의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은하의 한 지역에서는 평균 별 사이의 거리가 약 4광년, 즉 24조 마일 이상입니다. 이 공간은 매우 넓어서 현재 기술로 여행하려 하면 수만 년이 걸릴 정도입니다. 이를 쉽게 상상하려면 태양을 모래알 크기로 줄여보세요. 그 규모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또 다른 모래알로 1마일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모래알 사이의 모든 공간은 완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가까운 빛의 원천도, 열도 그냥 공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상한 배치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은하의 대부분에 걸쳐 별들이 일정한 강역으로 배치된 표준입니다. 하지만 은하의 규모를 넘어서면 텅 빈 공간은 더 극단적으로 보입니다. 은하들 자체도 별 사이의 공간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어 거의 비좁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가장 가까운 큰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는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오늘 밤 우리가 보는 빛이 인류가 존재하기 훨씬 이전, 문명이 생기기 훨씬 이전, 기록된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여행을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은하들 사이에는 은하간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물질이 훨씬 더 드물게 존재하는 곳입니다. 밀도가 너무 낮아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 입방미터 공간에 단 하나의 입자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입자는 수백만 마일을 떠돌다가 다른 입자를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열이 효과적으로 이동하거나 퍼질 수 없습니다. 입자들이 빠르게 움직이더라도 또는 매우 높은 온도를 갖고 있더라도 기술적으로는 그 양이 거의 의미 있는 에너지를 운반하기에 부족합니다. 이는 마치 공기 중에 떠다니는 불꽃 몇 개로 건물 전체를 따뜻하게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전달할 물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학자들이 우주를 더 큰 규모로 매핑할 때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은하들이 고르게 흩어져 있지 않다는 것. 대신 은하들은 우주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실처럼 뻗은 거대한 필라멘트 실들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실들이 교차하는 곳에 은하단이 형성됩니다.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은하들이 중력으로 묶인 밀집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 사이에는 거대한 공간인 우주 공허 코스믹 보이드가 존재합니다. 이 공허는 존재하는 가장 큰 구조물들 중 하나로 수억 광년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는 은하들이 매우 드물게 존재합니다. 이 지역을 여행하는 우주선은 수천만 광년을 이동하면서도 단 하나의 은하를 만나지 않거나 중요한 빛이나 열의 원천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어둠과 우주 자체의 희미한 배경 빛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 구역의 온도는 거의 섭씨 마이너스 454도에 가까워서 거의 완벽하게 균일하며 거대한 거리 전체에 걸쳐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전문학자들은 이 우주 공허들이 전체 관측 가능한 우주의 약 80%에서 90%를 차지한다고 추정합니다. 즉, 우주 어디에든 무작위로 자신을 놓는다면 압도적인 확률로 이 광대한 차갑고 텅 빈 공간 중 하나에 있게 될 것이며 별이나 은하 근처가 아니며 어둠 속에서 떠돌고 있을 것입니다. 별이 존재하는 은하 내부조차도 대부분의 부피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별 사이에는 성간 매질이 있는데 주로 수소로 이루어진 얇은 가스입니다. 그러나 이 가스는 엄청나게 희박해서 지금 당신이 호흡하는 공기보다 수조 배나 적은 입자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입자들은 매우 높은 온도를 가질 수 있는데 때로는 수천 또는 수백만 돼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공간이 따뜻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온도는 입자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내지만 실제로 어떤 부피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양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하나의 입자도 매우 높은 온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거의 전체 에너지를 운반하지는 않습니다. 섭씨 68도의 공기로 가득 찬 방은 일부러 기술적으로 뜨겁다고 해도 몇 개의 산발적인 입자로 가득 찬 광대한 공간보다 훨씬 더 많은 열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이 높은 온도를 갖는 구역으로 묘사되더라도 실제로는 거의 냉각된 상태와 다름없으며 그 에너지를 전달할 만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우주는 수천 도의 온도를 가진 별이나 수백만 도까지 든 가스 같은 매우 뜨거운 물체를 포함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압도적으로 차가운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이유는 뜨거운 물체들이 작고 그 사이의 빈 공간이 광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우주에 실제로 별이 차지하는 비율을 추정하려고 할 때 그 결과는 거의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믿기 힘들 만큼 크며 그 부피를 설명하는 수치들은 직관을 훨씬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그 부피를 모든 별의 총 부피와 비교하면 그 비율은 너무 작아서 사실상 0에 가까워집니다. 비유하자면 공간의 별이 차지하는 비율을 0으로 반올림하면 우주에 관한 어떤 의미 있는 계산도 거의 변화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빈 공간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온도로 흘러갑니다. 마이너스 454도 화씨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진정한 배경입니다. 타오르는 별이나 빛나는 은하가 아니라 차갑고 조용한 텅 빈 공간이 거대한 거리만큼 뻗어 있어 빛조차 수백만 년이 걸려서 지나갈 정도입니다. 밤하늘에서 보는 밝은 점들은 실제로 존재하며 강력하지만 그것들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니다. 그것들은 예외일 뿐이다. 차가운 대양 속의 작은 열의 섬들이다. 우주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추운지 이해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깨달음이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더 불안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리 너머를 넘어 시간 자체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구에서 경험하는 따뜻함은 우주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다. 시간상으로도 드문 것이다. 지금 우리는 우주의 역사상 매우 특정한 시기에 존재한다. 별들이 여전히 형성되고 여전히 타오르며 여전히 하늘을 빛으로 채우는 시기이다. 이 시기를 별빛 시대라고 부른다. 별의 시대이다. 이 시기는 영구적인 것처럼 느껴진다. 안정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태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별들은 강력하지만 일시적이다.
그리고 밤하늘에서 보는 모든 별들은 서서히 연료를 소모하며 수소를 핵융합을 통해 헬륨으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러나 그 과정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다. 연료가 다 떨어지면 별은 변한다. 우리의 태양이 그 좋은 예이다. 태양은 약 100억 년의 안정된 수명을 가지고 있으며 약 46억 년 전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미 수명의 절반 정도를 지나고 있다. 지금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하며 대양과 기상 시스템,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 표면 온도를 약 섭씨 59도로 유지한다. 하지만 그 균형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태양은 서서히 더 밝아지고 있다. 그리고 핵 속의 수소가 헬륨으로 전환됨에 따라 별의 내부 구조가 변화하며 융합률이 증가하고 점차 에너지 출력이 높아진다. 약 10억 년 후면 태양은 오늘날보다 약 10%더 밝아질 것이다. 그것이 큰 변화처럼 들리지는 않지만 지구에게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더 많은 햇빛은 더 많은 열을 의미한다. 더 많은 열은 더 많은 물이 증발하여 대기 중으로 올라가게 만든다. 그리고 수증기는 강력한 온실가스이다. 따라서 추가된 수증기는 더 많은 열을 가두고 이는 더 많은 증발을 유도하며 더 큰 온난화를 초래한다. 결국 이 피드백 루프는 행성을 통제 불능의 온실 상태로 몰아가서 대양이 끓어오르고 구름이 두꺼워지며 표면 온도는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승한다. 지구를 섭씨 59도에 유지하는 안정적인 기후는 태양 자체가 수명을 다하기도 전에 사라진다. 그리고 수십억 년 후에는 변화가 더욱 극적이 된다. 약 50억 년 후, 이 태양은 핵내 수소를 모두 소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연료가 없으면 중력과 내부 압력 사이의 균형이 붕괴되어 핵은 수축하고 외부층은 팽창한다. 태양은 적색 거성으로 변하며 외부 대기층이 팽창하여 금성의 궤도를 넘어설 수도 있고 심지어 지구에 닿을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 태양의 표면은 오늘날보다 실제로 더 차가워질 것이다. 하지만 거대한 크기 덕분에 훨씬 더 밝게 빛나며 태양계 내 에너지로 넘친다. 지구에 남아있던 바다나 대기 흔적은 벗겨지거나 태워지고 온도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 설령 지구가 태양에 삼켜지지 않더라도 더 이상 거주 가능한 세계가 아니게 된다. 결국 태양은 외부층을 우주로 방출하며 빛나는 가스 껍질을 만들고 핵은 백색 과해성으로 남게 된다. 이 백색 과해성은 대략 지구 크기 정도로 밀집된 잔해로 처음에는 표면 온도가 18만 도 섭씨를 넘는 매우 뜨거운 상태일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대신 서서히 꾸준히 그리고 멈추지 않고 식어간다. 수십억 또는 수조 년에 걸쳐 남은 열을 주변 진공에 방사하며 점점 더 어두워지고 차가워지며 우주 배경 온도인 마이너스 454도 화씨에 가까워진다. 이 과정은 우리 태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거의 모든 별에게 일어나거나 일어날 일이다. 거대한 별들은 빠르게 연료를 태우며 슈퍼노바라는 폭발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반면 작은 별들은 더 천천히 타며 수십억 또는 수조 년 동안 지속된다. 가장 작은 별인 적색 외성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다. 어떤 별들은 10조 년 이상 빛날 수도 있는데 이는 현재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길다. 하지만 그들도 영원하지 않다. 결국 모든 별은 연료를 다 써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주는 점점 더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별 형성 자체도 이미 느려지고 있는데 이는 은하들이 점차 새로운 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가스를 소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가스가 소모되거나 흩어지면서 새로운 별의 탄생은 점점 줄어든다. 우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지고 있다. 약 100조 년 후면 별의 시대는 사실상 끝나게 된다. 마지막 적색 외성들이 결국 연료를 다 써버리고 새로운 별이 생기지 않게 되면 우주는 퇴행기라고 불리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간다. 이 단계에서는 빛나는 별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대신 차갑게 남은 잔해들이 지배하게 된다. 백색화해성, 중성자별, 블랙홀 등이 그것이다. 처음에는 이 잔해들 중 일부가 열을 품고 있지만 새로운 에너지를 생성하지 않으며 그저 서서히 식어갈 뿐이다. 백색과해성은 희미해지고 중성자별은 열을 잃으며 가장 극단적인 천체인 블랙홀 역시 영원하지 않다.
호킹 복사라는 과정을 통해 블랙홀은 천천히 질량과 에너지를 잃으며 태양 질량의 블랙홀이 증발하는데 약 10의 67제곱년이 걸리고 초거대 블랙홀은 10의 100제곱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이 숫자들은 너무 커서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 동안 우주는 계속 팽창한다. 우주가 점점 더 커짐에 따라 그 안에 남아있는 에너지마저 희석된다. 현재 온도가 마이너스 454도 섭씨인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계속해서 냉각되고 있다. 그것의 복사는 더 긴 파장과 낮은 에너지로 퍼져간다. 빅뱅의 희미한 빛은 천천히 사라지고 우주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차가워진다. 먼 미래, 수조 개의 년이 지난 후 우주는 거의 어느 곳에도 집중된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 가까워진다. 별도, 밝은 은하도 없이 흩어진 입자들과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복사만이 계속해서 떠돌며 팽창하는 공허 속을 떠다닌다. 온도는 점점 절대 영도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 규모로 볼 때 현재의 순간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느끼는 따뜻함, 약섭씨 59도의 안정된 온도, 태양광, 바다, 그리고 생명체가 존재하는 생명권, 모두는 우주의 역사에서 짧은 시간 동안 존재했던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 창이 닫히게 될 것이다. 따뜻함의 시대는 영구적이지 않다. 그것은 한순간일 뿐이며 우주는 점차적이고 필연적으로 차가운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떠올리며 공간의 규모와 시간의 규모를 동시에 마음에 품으면 우주의 명확하고도 불안한 모습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운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그 상태는 매우 극단적이어서 물질 자체조차 거의 존재할 수 없었으며 에너지와 입자가 밀집된 오늘날 존재하는 어떤 별의 핵보다 더 뜨거운 플라즈마 속에서 충돌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그 상태는 오래 가지 않았다. 138억 년 동안 우주는 팽창해왔다. 그리고 공간이 팽창함에 따라 그 안에 에너지도 퍼지며 점점 더 희미하고 약해지고 차가워졌다. 불씨들이 멀리 흩어지면서 빛이 희미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오늘날에도 그 원래 불씨의 희미한 잔상은 우주를 채우고 있으며 약 마이너스 454도의 기준 온도를 유지한다. 이것이 우주가 자연스럽게 머무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점이다. 그리고 거의 모든 곳에서 그 온도가 바로 그 자리다. 이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에게 강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들이 밝기 때문이고 가까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의 존재가 그 별 하나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주를 정직하게 측정하면 별은 매우 드물다. 별은 배경이 아니다. 예외다. 전체 관측 가능한 우주를 바다라고 상상해보라. 물의 바다가 아니라 수십억 광년 너비로 펼쳐진 어둠의 바다다. 그리고 그 바다 속에는 작은 빛의 불꽃들이 흩어져 있다. 핵융합 불꽃으로 타오르는 별과 은하들, 그 불꽃들은 진짜다. 강력하지만 전체 부피의 거의 일부도 차지하지 않는다. 얼어붙은 바다 위에 떠다니는 흩어진 인걸불과 같다. 작고 고립되어 있으며 압도적인 추위에 둘러싸여 있다. 만약 당신이 우리 은하를 헐넘어 은하군과 필라멘트 넘어 그리고 가시 구조를 이루는 거대한 우주 공허 속으로 여행할 수 있다면 결국 거의 검은 하늘이 펼쳐진 곳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가까운 별도, 밝은 은하도, 의미 있는 여론도 없는 오로지 어둠과 고대 복사의 희미한 균일 잔광만이 남아있어 마이너스 454도 섭씨 근처의 온도를 유지한다. 그 공허를 수백만 년 동안 떠돌아다녀도 아무것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빛도 따뜻함도 변화도 없다. 그저 우주가 자연 상태에 정착한 광활하고 조용한 환경일 뿐이다. 그리고 그 상태는 차갑다. 은하를 포함하는 영역조차 이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은하 자체가 대부분 비어 있기 때문이다. 별 사이의 거리가 엄청나게 멀고 그 공간은 거의 완벽하게 공허와 같다. 우리가 우주와 연관짓는 따뜻함, 우리가 보는 빛, 우리가 느끼는 열 모두는 별에 압축된 작은 물질의 일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그 별들은 매우 멀리 있어서 저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거의 즉시 사라진다. 이는 우주의 진정한 본질이 따뜻함이 아니라 차가움임을 의미한다. 그것은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사는 시대,
별의 시대는 우주의 역사에서 짧은 한 장에 불과하며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별은 타버릴 것이고 은하들은 어둠에 잠기며 우주 배경 복사는 계속 냉각되고 우주는 점점 더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 상태에 가까워질 것이다. 최대의 정적, 최대의 공허, 그리고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까운 상태. 그러나 여기서 시각이 달라진다. 이 거대한 차가운 우주 속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하나의 작은 행성, 하나의 평범한 별 주위를 적절한 거리에서 돌며 존재하는 조건들이 거의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특별한 상태를 만들어낸 것이다. 지구에서는 표면 온도가 약 섭씨 59도에 머무른다. 그 좁은 범위가 물이 액체로 남아있게 하고 화학이 복잡해지며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다. 이것은 우주의 기본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예외이며 드문 균형의 조건이다. 이 조건들은 수십억 년 전 별의 형성부터 행성의 위치, 대기의 구조, 기후의 안정성에 이르기까지 연쇄적으로 연결된 사건들에 의존한다. 어느 하나라도 바뀌면 지구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을 것이다. 화성처럼 마이너스 80도 화씨에 가까운 온도나 과열로 인해 860도 섭씨를 넘는 금성처럼 될 것이다. 대신 우리는 좁은 범위, 즉 거의 전 우주가 차가운 가운데 약간의 온기를 간직한 얇은 층에 존재한다. 이 두 현실, 우주의 광대한 냉기와 우리 세계의 연약한 온기와를 비교하면 그 대비는 무시하기 어렵다. 우주가 정말로 얼마나 차가운지에 대한 무서운 진실은 단순히 마이너스 454도 섭씨라는 숫자가 아니다. 이후 그 숫자 자체도 극단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비율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장소는 지구에서 인간이 경험한 것보다 더 춥다. 그리고 우주의 미래의 거의 모든 순간은 현재보다 더 춥게 될 것이다. 바다를 가능하게 하고 날씨를 가능하게 하며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인 따뜻함은 오직 개별 별 주변의 작은 고립된 지역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만 존재한다. 차가운 바다로 둘러싸인 작은 열의 주머니들이다. 그러나 바로 이 우주의 역사의 순간, 이 작은 세계의 그 한 구석에서는 온도가 딱 알맞게 맞춰져 있다. 바다를 만들 만큼 따뜻하고 생명을 유지할 만큼 따뜻하며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며 이 질문들을 할 수 있을 만큼 따뜻하다. 저 너머의 우주는 조용하고 어둡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차갑게 모든 방향에서 영하 454도에 가까운 온도를 유지하며 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은 여기서 따뜻하고 편안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만약 이 영상을 좋아한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큰 차이를 만들고 채널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